하는 기본 본질을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가 두 군데인데 롱런 하시려면, 거품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규모가 크다고 안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규모가 크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입니다. 오, 벌써 4월 다 갔어요. 4월이 다 가고 뭐 세월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은 자꾸 가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답답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덜 답답하게 바꾸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꾸는 얘기를 하니까 순서를 좀 바꿔야겠다. 좋아. 오늘은 선곡부터.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선곡은 레인님과 JYP님이 함께 부르고 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들었는지까지는 못 봤네. 한때 함께 부르신 나로 바꾸자 라는 노래를 내가 선곡을 해놨어요. 근데 늘 선곡을 맨 뒤에 하잖아. 나로 바꾸니까 오늘은 좀 선곡부터 먼저 하고. 오케이. 자, 이게 제가 이 영상에서 항상 이제 준비를 할 때 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곡을 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럼 이제 가사가 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왜냐면 나로 바꾸자라는 가사를 들어보면요, 계속 졸라. 자기랑 바꾸재. 뭐 나 이러이러하니까 자기랑 바꾸재. 그렇게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인생이 어렵지가 않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바꾸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만큼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어디 1등은, 전교 1등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기본적으로 뭐 유전자는 좀 타고나야 되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확률이 좀 높은데, 뭔가를 변화시키고 뭔가를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인간의 뇌가 어떤 무언가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에도 걸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것을 바꾸는 것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건 또 어떤 거에 따라서 한 번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바꾸는 건, 즉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빠른데 기존에 있던 걸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제 어떤 행동 변화나 뭐 이런 것들 논문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게 이제 보통 한 66일 66일 정도가 돼야 간신히 좀 바꿀까? 요 정도예요. 66일이면 2달이 넘잖아요. 2달을 못 버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잘 못 바꿔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좀 바꿀 것과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는 나의 사연과, 그리고 맨날 바꾼다고 주둥이로는 맨날 바꾼데, 어머나, 그런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똑같은 그 무언가의 그 답답함을 제가 세 파트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너무 바꾸고 싶어. 난 진짜로 너무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네. 나도 이 하소연 좀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마트폰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얘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폰이고요. 얘는 그냥 그 취침시 시계를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막 새벽에도 뭐 이렇게 은행 같은 데서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띵띵띵 계속 울려서 이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서, 이제 빈폰이 하나 있길래 이제 전화가 아니구나. 전화는 안 되는데 시계를 밤에 들으려고 이걸 쓰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그리고 여기 이제 홈 버튼이 있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아이폰인데, 내가 이거 쓰다가 너무 열딱지가 나서, 뭐 이거는 뭐 녹음을 하고 싶어도 녹음도 안 된대. 뭐 음악을 바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들으려고 해도 그것도 또 여기 넣어서 뭐 계속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뭐 너무 많아. 근데 이거 삼성 거 쓰는 사람들은 그런 편의성이 너무 좋은 거야. 사용성도 너무 좋고. 나 바꾸고 싶어. 근데 못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잠깐만. 자, 보세요. 자, 이 옆에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시간이 나오죠? 자,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끔 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안에 메시지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물론 이 들어가는 과정을 조금 배우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정도 배우고 나면 바로 내가 알고 싶은 건 주로 시간이고, 그쵸? 자, 몇 개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더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정보, 그 다음에 이렇게 쓸어서 넘기면 과거의 정보까지 싹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듣기 싫은 걸 내가 안 듣고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필요에 의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부르면 보세요. 시리야 메시지 보내. 누구에게 보낼까요? 진아. 진아님의 전화번호로 다음 중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는 나랑 대화를 합니다. 어디다 보내. 그러면 누구한테 보낼까요? 아니면 제가 바로 누구누구에게 메시지 보내? 그럼 뭐라고 보낼까요? 다 보내고 나면 이래 이렇게 해서 보낼까요? 아이씨,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해. 아니야. 그리고 취소시키고 다시 써서 듣고 오케이. 그러면 내 모은 거예요. 결제가 떨어지면 얘가 보내요. 내가 보내. 그럼 보내요. 보내기 싫으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 확인하고, 그쵸? 확인하고 오케이가 됐을 때 얘는 실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얘는요, 보세요. 7시 30분. 자, 7시 30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화면이 이렇게 있죠? 자, 아니, 내가 궁금한 건 화면을 가로로 보든 세로로 보든, 아니 이거 어차피 시각장애인들 쓰라고 만들어 놓은 서비스잖아요. 가로로 보거나 세로로 보거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읽어주고 앉았어요. 거기다 이제 제가 여기 기능을 거의 쓰질 않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면 뭐도 나오냐면요. SK텔레콤, 뭐 KT, LG 플러스. 그거 몰라? 내가 가입했는데? 그거 셋 중에 하나인데 내 건데 여기다가 광고를 해놓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광고를 해놓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지만 이제 저희 집에 AI 스피커가 이제 그 SK텔레콤 건데 이거는 뭐 예전에 KT 썼던 거는 걔는 한술 더 뜨게 황당했고 그래도 얘도 뭐 그거보다는 조금 적중률이 높긴 한데 걔 이름이 아리예요. 아리. 그러면 아리야? 그러면 뭐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피드백이. 그래야 내가 여기서 말을 시작하면 얘가 알아먹겠구나. 얘네 감으로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스피커가 켜져 있을 때는 이제 TV가 켜져 있을 때는 TV 소리가 죽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들어가면 되는데 끄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끄고 할 때는 1, 2, 3 이렇게 한 3박자 쉬고 들어가면 대충 맞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리야? 어떤 음악 틀어줘. 이랬어요. 그러면 누구누구의 이 음악 맞습니까가 아니라 그냥 퍽 틀어요. 황당해요. 어떤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특히
뭐 이렇게 한국 노래는 그나마 좀 난데 팝송은 어머나 뭐 10번을 해도 다 이상한 게 나와. 근데 예전에가 썼던 애가 기가진이고 요번 애가 아리인데 그래도 아리가 조금 더 잘 알아먹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솔직히 막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좋으면 쓰는 편이지 뭐 그래도 뭐 우리나라 걸 써야지 뭐 내셔널 브랜드로 쓰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좋으면 쓰는 거지. 근데 그냥 큰 문제 없으면 저는 우리나라 걸 써주고 싶어요. 왜? 아니 내가 쓰고 내가 사는 세상에 돈을 벌어도 우리나라 기업이 버는 게 낫지 왜 외국 기업한테 난 단돈 10원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뭐 100%까지는 못한다 해도 한 6, 70%만 이 삼성에서 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100% 삼성폰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 니즈는요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의 시각장애인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이폰은 뭐 사실 이렇게 실용성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활용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다른 이게 뭐 정서적이든 문화적이든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아이폰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닌다면은 굳이 저는 아이폰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충전기도 비싸고 막 이어폰도 비싸고 뭘 이렇게 비싸. 근데 못 바꿔요. 자, 저는 요번에 그 삼성의 그 상속세로 뭐 12조를 내내 마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과거에 그 이건희 회장이 인터뷰한 것들이 그러면서 많이 요즘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아주 잘 나가면 1.56 인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대로 잘 나가다가 방심하면 2류에서 떨어져서 2.5류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뭐 12조를 상속세로 내는 나라가 없었다면서요. 뭐 옛날에 이 스티브 잡스 그 양반도 뭐 3조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뭔데 그건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속세율이나 또 세상에 대한민국 천지에만 뭐 재벌이 있다면서요. 이게 자식들이 승계를 해서 경영권을 갖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뭐 안전장치가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저는 뭐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것들에 대한 부분은 진짜 바뀌지 않으면 뭐냐면 이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본 본질을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되묻고 꼬치꼬치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기다려주질 않아. 근데 빨리빨리 얘기해봐. 뭘 어떻게 해.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제 뭐 아이들이나 모나 애들이 아니 근데 그 한 3살 4살 막 말 배울 때는 있잖아 뭐 설명도 됐다 잘해주더니 애들이 막 초등학생만 올라가면 이제 엄마들이 듣기를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확인하는 절차보다는 위에서 하달된 거를 바로 빨리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나 이게 디지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아날로그에서 단추 버튼이 뚝뚝뚝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그냥 바꾸면 됐었는데 요즘에 나는 그게 아니었어. 나는 얘를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터치가 살짝만 더 가면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에 어떤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삶을 살면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이 시스템에서는 저는 앞으로의 인류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얘기를 뭐 이재용 회장님이 뭐 들을 리는 없겠지만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어릴 적부터 삼성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었어요. 네, 저희 아버님도 거기 다니셨고 그래서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다 그런 건데 뭐 옛날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 1등이잖아. 우리나라 1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1.56에서 1유로 가기에는 모든 인프라든 모든 인재든 뭐 다 뛰어나.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신다면 1.56에서 2류, 2류에서 2.56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삼성을 잘 모르지만 나는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적어도 우리나라 뭐니까. 하여튼 근데 이 부분이 뭐 아쉽다 못해. 뭐 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시각장애인들 뭐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사람들 불편하면 불편한 거야. 그렇게 지엽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과정과 이 기능에 대한 어떤 뭐 완성도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정말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듯이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저는 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그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우, 이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두 번째는 네, 이거 제보 겸 고발입니다. 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 중에 어머 그건 네 생각이고 야 난 너무 좋던데 난 바꾸기 싫어 하시는 분은 안 바꿔도 돼요. 뭐 내가 무슨 강제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요 얘기는 좀 해주고 싶습니다. 요 두 업체는 제가 예전부터도 저희 아이가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집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걔가 눈 뜨면 나한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자기가 눈 뜨면 엄마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일이 이제 전화를 누구랑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두 싸우고 있는 그 업체가 두 군데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현대홈쇼핑, 현대카드.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제일 거지 같은 3류도 못 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게 현대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KT예요. KT. 나 근데 이번에 너무 빡쳤잖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알바 배출을 하면서 맨 처음에 뭘 강조를 했었냐면 우리는 되게 세종대왕님께서 굉장히 힘들게 그 한글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국어사전이랑 너무나 다른 이 언어적 개념을 갖고 그냥 막 우기고 막 무대뽀로 뭉개고 뭐 이런 경우들이 요즘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KT에서 뭐 말도 안 되게 요금을 이렇게 과금을 했길래 이제 약정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 잘됐다 싶어서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약정 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 중간에 한 8개월 전인가 6개월 전에 제가 그냥 유선 전화 하나를 달았어요. 그래서 뭐 요금도 아주 뭐 쓰지도 않아. 그래서 6천 얼마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 그 인터넷 선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6천 얼마고 나중에 너 이거 해지하면 이제 할인을 못 받아서 8천 얼마가 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어머 해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나 거의 쓰지도 않는데 집에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약정 기간이 끝났길래 요번에 이제 바꿨어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상담이 끝나고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KT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 6,500원 냈던 거 8,500원으로 이제 할인이 없어지니까 그 요금이 그렇게 부과가 된대. 나 이제 해지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알고 있다. 뭐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다음 달에 4만 원 가까이 위약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 난 그걸 계속 쓸 건데 왜 위약금이 나오냐. 그리고 나는 이거 3년 이미 끝난 거고 걔는 3년이 들어간 시점이 8개월 전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걸 상식적으로 저한테 납득을 시켜주세요. 위약금의 개념이라는 게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그 상담원도 그건 그렇대요. 또 그건 그렇대요. 근데
자기네들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네들의 규정은 도대체 무슨 초헌법도 아니고 뭐 신이에요? 그냥 규정이 그렇대요. 우겨요. 근데 그거를 이미 다 해지 신청하고 뭐 할인 올라갑니다. 얘기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접수하고 나니까 위약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박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써왔어요. 뭐 아니 상식이고 나발이고 지네들 룰이 그렇다는데 그러고 아니 뭐 알바 아니라는데 뭐 어쩔 거야. 내가 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한들 그 뭐 내가 고소하고 뭐 변호사 사갖고 뭐 소송을 건들 소송비가 더 나오지. 내가 보니까 그걸 노린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위약금도 내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다 질문이 그거예요. 위약금을 왜 내? 위약금이라는 건 내가 약정을 어겼을 때 내는 건데 너는 3년을 다 채우고 하는 거라며. 그리고 해약하는 게 없는데 중간에 해약하는 약속을 어기고 해약하는 게 없는데 왜 그걸 내? 야 어디다 고발해라. 뭐 어디다 고발하겠어요 내가 지금 뭐 여기저기다 고발시켜놓고 하나도 답도 안 오더만. 그래서 내 방송에서 알고 쓰시라고. 지금 KT 쓰고 계신 분들 알고 쓰시라고요. 거기에 몇천 원 할인해준다는 거에 냉큼 물려갖고 말도 안 되는 위약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그럼에도 KT가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이걸 모르고 그냥 뭔가를 바꾸면 더 준다라는 거에 혹해갖고 뒤집어 씌는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피해자가 생길까봐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대카드 때문에 또 한 번 열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카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한 6개인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그것들을 다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 맨날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A카드 쓰는 캐시백이 되는데 B카드는 뭐 제휴연합회에서 써야 되고 뭐 캐시백을 받는 기준도 어디는 뭐 100% 다 주는데 어디는 0.7%밖에 안 주고 뭐 하여튼 가지각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통일해서 이제 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뉴스가 몇 번 나왔고 오케이. 그래서 저도 이제 캐시백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쓴 거잖아. 내 포인트잖아. 내가 쓴 내 포인트. 요즘에 어디 가서 쓸 데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쫙 걸었어요. 다 오케이. 다 들어왔어요. 현대카드에 걸었어요. 내 포인트가 한 3만 포인트가 있더라고. 난 3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네? 그랬더니 얘네는 15,000원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또 룰이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 카드를 발급받았을 때는 물어보잖아요. 주로 어디다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현대홈 쇼핑밖에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카드를 쓰래. 그래서 만든 카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자기네들이랑 계약한 카드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가맹점이 아니래요. 근데 현대홈 쇼핑하고 현대카드가 어떻게 가맹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삼성카드가 이마트에서 쓸 수 있고 롯데카드가 롯데마트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왜 현대카드가 현대홈쇼핑에서 못 쓰냐고요. 나는 도대체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 그래, 뭐 그렇다 쳐. 계약이 안 됐으니까. 내가 쌓은 포인트잖아요. 나 한 번도 많이 쓰질 않아갖고 체크를 안 했다가 요번에 이제 캐시백 받으려고 들어갔더니 내 포인트가 3만 포인트인데 15,000원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부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정부 방침이고요. 저희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또 뭐 있냐 국민카드 또 하나 뭐 있어. 생각 안 나. 다 캐시백을 100% 받았거든요. 현대카드만 내 피 같은 15,000포인트를 날렸어요. 그리고 안 쓰려고 잘라버렸어요. 꼴배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들도 피 같은 포인트 나는 반만 받아도 현대카드가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 쓰세요. 난 분명히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모은 내 포인트는 내가 지불한 것에 대한 나름의 보상이라면 보상인 거잖아요. 근데
너 반만 가져가. 그거 오케이 하면서 난 쓸 생각 없어 하시는 분은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시했던 나머지는 다 제가 다 캐시백으로 100%다 받았는데 걔만 못 받았어. 그러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KT는 뭐 반공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들은 그러든가 말든가 월급 나오니까 그런지, 또 현대는 뭐 걔네들의 어떤 뭐 조직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포인트 하나에도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는 똘똘한 애들이에요. 롱런 하시려면, 거품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예, 규모가 크다고 안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규모가 크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에 이렇게 뻔뻔하신지 이분들 정말 바꾸시지 않으면 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 예. 나 하나쯤이야 하시겠지만 나는 나 하나쯤으로 안 넘어갈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많이 바뀐 것도 있죠. 예, 변화한 것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좋은 방향으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에서 제일 물 타고 맨 마지막 끝물을 타는 게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변화입니다. 인식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몰랐는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나 봐요. 장애인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뉴스를 보는데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취재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요, 저는 사실은 일을 하기 전이나 뭐 대학원 다닐 때나 뉴스를 굉장히 열심히 보는 사람이라서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5년 전 뉴스를 그냥 재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뉴스가 아니라. 뭐냐면 이 보도블록에 이렇게 그 케인으로 이렇게 찍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기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막 쌓아놓고 거기다 뭐 오토바이 세워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5년 전, 4년 전, 3년 전, 한 10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하철 같은 그런 데서 이게 뚝 끊기는 거예요. 네, 연장선이 없이 뚝 끊겨. 그래서 진짜 헛디뎌갖고 정말 사고를 정말 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케이스. 시각장애인용, 그 다음에 휠체어 하나. 어머, 이것도 뭐 세트 상품이야 뭐. 그것도 똑같아. 야,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처우나 이런 것들은요, 연금 같은 데서 제일 심하게 차별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동수당? 야, 이런 거 무따구로 주잖아. 무따구 알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급해주는 거 20만 원인지 뭐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그 다음에 노령연금 어느 선 이상 이하 요렇게 하면은 받고 안 받고. 얼마나 심플해. 그리고 내가 그 노령연금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주 설명을 잘해주세요. 왜? 아주 심플해. 근데 내가 장애인연금 받으려면요, 몰라요.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만큼을 보내줘요. 문자로. 그래서 일일이 네가 들어가서 서류 다 떼갖고, 내가 서류 떼다가 지쳐갖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연금 그거 맥시멈이 한 뭐 몇십만 원 안 돼요. 한 30만 원? 뭐 그 정도 선인 것 같은데 그거 받으려고 그 뛰다가, 아니 장애인들이 이게 이렇게 막 그런 걸 뛰러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닌다는 사람들이 찐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개인정보법 뭐 이런 거 있어서 뭐 이게 뭐 남이 막 함부로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네가 다 뛰고 심사받아서 아주 극빈자면은 한 30만 원 더 주는 것 같고, 딱 보니까 나는 많이 받아 2만 원 받으면 많이 받겠더라니까. 내가 그 2만 원 때문에 그 짓을 하겠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깟 범죄를 저지르고
진짜 민폐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조건만 맞으면 떡하니 구청가서 신청해갖고 부부 120만 원씩 따박따박 매번 따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선거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선거율이 좀 이게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쟤네는 알 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맨날 개선해야 된대. 개선이 시급하고 논의가 시급하고 논의를 지금 십몇 년째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영상이라도 좀 바꿔주든가. 영상도 똑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작년에 이렇게 4월 20일 날 나왔던 영상, 또 재작년에 4월 20일 날 나왔던 영상, 비슷하게 장소만 바꿔서 취재한 것 같아.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요즘은 너무 바빠갖고 못하는데, 한 십몇 년치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 어떤 뉴스가 나갔는지 내가 그냥 쫙 한번 보려고. 내가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러고는, 네,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장애인들 앞에 내세워서 뭘 해준대. 그래서 웬 떡이야?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나는 그냥 다들 모든 게 생색내기용이고 자기네들 치적에, 그리고 막상 들어가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장애인을 위한. 진짜 변화가 됐나 보다 하고 들어가 보면 5명. 아니 장애인이 몇 명인데 5명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줬다고 온 언론사에다 뿌려갖고 나 진짜 무슨 언론사도 그것도 맨날 받아먹어. 나도 언론사 이제 상관을 하지만 적어도 기본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뭔가 좀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변화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위안을 받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 변화라는 말은 개나 소나 말이나 그냥 다 써. 근데 딱 다 요 3가지에 걸려있더라고요. 변화를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 거 하나. 이거는 무조건 변화 아니면 사라질 놈들이 아직도 목에 뭐가 이렇게 잘났는지 힘주고 변화를 안 하는 놈 하나. 그리고 맨날 변화해야 된다고 주둥이로는 떠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의 이 변화에 대한 자금의 현실이 너무 짜증나고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는 그냥 아예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변화를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뭘 좀 모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줄 뭐 하려고 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아니면 해놓고나 얘기하든가. 하여튼, 변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변화하지 않으면요, 아시죠? 큰 파도가 넘어오면 그냥 다 물 먹고 죽어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배 뒤집혀 죽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힘들지만, 변화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변화를 하겠다고 주둥이로만 떠드는 인간들 때문에 진짜 변화를 하는 사람이 다 묻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변화하시는 분들, 내 눈에 좀 띄어서, 내가 막 여기서 막, 너무 감사해요! 좀 이래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 열받는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네요. 나 배고프다. 자, 그러면 선곡도 했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열받아.